네, 안녕하세요.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의 진서로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2016 수능시험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입니다. 9개의 강의를 각 강마다 10분씩으로 끊어서 여러분들께 수능에 필요한 한국사 내용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선사시대는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, 세 가지 시대죠. 구석기랑 신석기, 청동기입니다. 먼저 구석기는 이동 생활을 했고, 그래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았죠. 동굴 및 막집에서 거주했다.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. 뗀석기입니다. 그 다음에 신석기는 농경이 시작이 돼요. 농경하고 목축이 시작이 됐습니다. 가축 키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집도 제대로 된 집, 움집을 짓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때의 도구는 간석기입니다. 이제 떼어낸 게 아니라 갈아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도구죠. 그리고 이때는 이제 농경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빗살무늬 토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청동기의 경우에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.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잉여물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요. 사유재산도 발생을 했는데, 이 사유재산을 갖다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분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, 이때 그래서 요 고인돌, 요게 이제 그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의 무덤이죠. 고인돌이 나타나게 되고,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있었어요. 자,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, 계급 발생한 시대가 청동기다.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고조선이 이제 우리나라에 생긴 최초의 국가죠. 이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단군 조선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위만 조선이 있었어요. 이 둘 다 고조선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데, 그 대표적인 나라로 먼저 군장국가부터 볼게요. 왕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역 단위의 그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군장들이 다스렸던 군장 국가로는 옥저와 동해가 있어요. 이 두 나라 옥저, 동해 기억하시고, 여기 읍금산로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지배자의 호칭이에요. 옥저나 동해에서는 지배자의 호칭을 읍근 혹은 삼로라고 불렀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삼한, 이거 이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수많은 군장 국가들을 말합니다. 여기에 지배자들은 신지 혹은 읍차라고 불렀어요. 요 이제 구분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옥저하고 동해는 읍근 삼로, 삼한은 신지 읍차다. 요거고요. 그 외엔 이제 연맹왕국, 그러니까 여러 군장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맹체를 이뤄서 거기서 왕을 선출했다. 이제 그 개념의 왕국인데, 크게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. 먼저 만주 지역에 있었던 부여입니다. 만주 지역이에요. 자, 이 만주 지역의 부여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5개의 연맹체예요. 그러니까 왕하고 그 다음에 4개의 가가 있었는데, 이 가들이 각각 자기들의 영토, 사출도를 관장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왕이 전 영역을 다 다스린 게 아니고, 왕은 자기 영토가 따로 있고, 이제 연맹을 맺은 4개의 가들이 각각의 영토를 자기가 다스렸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삼한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 한반도 남부의 가야. 요 가야 연맹은 처음에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. 요 금관 가야는 지금 경상남도 김해 지역이에요. 그래서 요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5세기 초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금관 가야가 쇠퇴를 하게 되고, 이제 가야 연맹의 중심이 대가야로 옮겨지게 됩니다. 요 대가야는 경상남도 고령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뭐 지역까지는 괜찮고요. 금관가야에서 고구려 공격을 맞고 대가야로 연맹의 중심이 바뀌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삼국시대는 먼저 백제부터 볼게요. 이 백제는 최초에는 마한 지역의 한 소국으로 출발을 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삼한이 마한, 진한, 변한 이렇게 있었는데, 이 백제는 마한의 소국을 복속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다. 이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최고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라고 불려요.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제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써놨는데,
왕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. 삼국시대는 나라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. 요게 이제 근초고왕 백제시대인데 이 평양성은 고구려의 성이에요.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세기가 되면 고구려의 장수왕, 역시 장수왕도 고구려예요. 이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때까지 수도였던 한성, 지금의 서울이죠. 이 지역이 함락당하고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하게 돼요. 이 지금의 공주 지역입니다. 이제 한성이 함락되면서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했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이후에는 22담로 각 지방이에요.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거는 무령왕의 업적이지만 역시 무령왕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비로 또 한번 천도를 해요. 요 사비는 지금의 충남 부여 지역입니다. 특히나 백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마한의 소국을 복속했다 하고 웅진천도, 사비천도 이렇게 수도를 옮긴 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. 자, 고구려의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지역에서 처음에 연맹왕국으로 탄생했다가 성장을 해요. 그리고 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 최고 귀족 회의는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.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시기에 한강 이북을 차지했던 일도 있었는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신라에 침입한 외, 일본이죠. 여기를 격퇴하게 됩니다. 이 당시에 신라의 뇌물 마립간, 이 왕, 임금이 뇌물 마립간이었는데 이분의 부탁을 받고 광개토대왕의 부대가 외를 격퇴하는 일이 있었어요.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시대가 되면은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. 그 전까지는 저 북쪽에 국내성에 있었는데 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는 남하정책, 남하정책입니다. 그러니까 한반도 쪽을 좀 더 영토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 정책인데 이 남하정책에 의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. 이게 이제 장수왕 시대인데 이 한강 유역 차지했다는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백제 신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평양 천도는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. 신라는 진안의 소국을 복속하면서 성장을 했어요. 아까 백제는 마한이었죠.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 최고 귀족회의는 화백회의라고 부르고 중요합니다. 또 하나, 신라는 독특한 신분제였던 골품제가 있었어요. 성골, 진골과 6두품부터 1두품까지의 귀족들, 이 신분을 구분하는 골품제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신라에서 있었던 주요 일들도 말씀을 드려야죠. 자, 우산국을 복속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우산국은 지금 울릉도를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율령과 불교를 반포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고구려에도 있어요.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금관 가야를 병합했다. 이게 법흥왕 때지만 역시 신라로 출제가 될 겁니다.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보다 역시 중요한 건 대가야를 병합했다. 이것도 뭐 금관가야냐 대가야냐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. 가야를 병합했다가 나오면 이거는 신라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7세기에 들어가면 요 이제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맺어요.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이런 일을 달성하게 되죠. 이게 이제 신라의 흐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인데요. 이 남북국 시대라는 거는 이제 통일신라가 남쪽, 발해가 북쪽에 있었던 시대를 말합니다. 자, 통일신라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은 초기 말기로 보통 나눠지는데 이제 초기에 많이 나왔던 게 노급을 폐지했다. 이게 이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노급이라는 거는 관리들한테 지급했던 토지, 세금 권리입니다. 근데 그거를 폐지했다는 거고, 이 국학을 설치했다는 중요해요. 이 국학은 대학교인데 유학을 가르쳤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 제도가 구주 오소경이었어요. 행정구역 제도입니다. 구주 오소경이었다라는 건데 이 말기로 들어가게 되면 신라에서는 진골 귀족끼리 왕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가 되다 보니까 지방 독립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. 이거 기억해 두세요. 이 호족들의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냐면은 장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궁예, 견훤, 왕건 같은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호족들은 결국 이제 왕건을 밀어주면서 고려로 이렇게 후삼국이 통일되는 이런
이제 주요 지배 세력이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발해의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. 요 주자감 역시 그 대학교 역할이었던 유학교육기관이에요.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제도가 5경 15부 62주였다.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. 요 셋 중에 하나가 본문, 둘 중에 하나가 선지,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. 자, 오늘 첫 시간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